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주식 썰전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로 5거래일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호재는 미약한 가운데 악재만이 잔존해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주가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다음 주 예정된 5월 FOMC, 또 미국 CPI 지수까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들 참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지난 24일부터 SG증권을 통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중 일부는 오늘도 하한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매물 출회 부담감과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외국인은 오늘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시장, 봄이 올 수는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두 주제 모두 시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요. 네. 연초부터 뭐 한 4월 중순까지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체감 지수라고 하죠. 이제 상승하던 흐름 속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네. 나오다 보니까 뭐 약간 이제 적응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 이제 시장의 이제 중요한 이슈들 뭐 이미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투자가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5월달 이제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좀 의미를 우리가 지금 가진다라고 좀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많이 인플레이션 잡힌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이제 뭐 경기 침체나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어쨌든 뭐 연준의 의지는 상당히 강경한데 자 향후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더 추가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긴축 완화 이 정책들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이제 중요한 기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증시 하반기에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매파적인 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에 따르면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원이죠. 뭐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를 뭐 5.5에서 뭐 5.75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매파적인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연준 의원들도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최근에 좀 침체 기조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금리 인상을 또 하기에도 상당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최근에 이제 한 4, 5일 동안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종목들도 좀 약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연결된 측면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그 상반기 특히 이제 1월부터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대략적으로 그리고 3월 중순부터 길게 보기 전에 이제 한 달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대략 한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한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에 반면 미국의 어떤 다우 지수는 한 8% 정도, 나스닥 지수는 한 11%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그런 측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대략 한 달 동안 20%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 흐름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최근 이제 물가 동향 흐름과 함께 추이를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작년 6월 달 전년 동년 대비해서 9%대 상승해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8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준점이 원래는 이제 6%대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좀 진정이 되지 않냐 이런 게 시장의 전망이었는데 최근 3월 달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4월 달에 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겠지만 그동안에 연준 의원들 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결정 방향이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명분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물가가 잡힌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결국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마지막 최종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둘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 하반기에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기준금리도 이제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5%대로 올라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3.5%대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국내에서도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것도 이제 엄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최근 그 SVB 은행의 어떤 파산 이슈 이후에 또 미국 또 중소형 지방 은행들의 어떤 부실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본다면 이번 이제 FOMC 회의가 5월 달 미국 시간으로 5월 3일 수요일이죠. 오후 2시인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5월 4일 한 목요일 그 새벽 한 4시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예상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25bp 한 0.25 정도 인상을 하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고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놓고 또 새로운 도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 따라서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 또 조정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어떤 시장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요 FOMC 회의의 어떤 결과 추이를 보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우리 시장의 연이은 조정에 대해서는 한 달가량 뉴욕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더 크게 상승한 점을 알려주셨고요. 다음 주 연준의 5월 FOMC 회의에서 인상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더 유지할지 부분이 하반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커진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되겠습니다. FOMC 결과 추이 후에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환율도 안정세 보이지 않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또 이 예. SG증권발 매물 추례가 되면서 그렇죠. 하한가를 3거래일째 유지하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예. 네. 요즘 이제 사실 호재보다 좀 악재가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1분기 실적 장세가 넘어가면서 뭐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도 나왔죠. 네. 뭐 시장 전망치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분 좋게 뭐든지 출발하다가 뭔가 하나 꼬이게 되면 하나가 꼬이면 또 두 번째가 꼬이고 좀 약간 악순환이 된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 이제 증시 흐름이 그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주 얼추 나오면서 약간 어닝 쇼크가 되면서 좀 암울한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업종별로 지금 명암을 달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인데 뭐 현대차, 기아차 실적들 시장 전망치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수치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매출 한 37조 7,8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가량 증가됐고요. 영업이익도 한 3조 6천억가량, 한 영업이익도 한 85% 증가된 그 수치를 좀 보였었고,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매출 한 23조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 또 영업이익은 한 2조 8,700억대로 한 거의 78%가량 증가된 수치. 뭐 기저 효과도 있지만 판매 대수, 판매량도 증가된 이런 동반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런 이제 호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네. 불끈 올라가는 이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장에 지금 악재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물론 여타 종목과 섹터보다는 자동차 업종들이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체감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호재에 민감하면 작은 호재에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악재에 민감한 그런 장세 속에서는 이런 호재가 주가 상승 탄력을 주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최근 이제 미국발 그 지방 은행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그 제2금융권들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도 상당히 지금 뭐 부도 가능성 우려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요. 미국이나 뭐 글로벌 증시 자체, 경제 자체에서도 이런 그 금융권의 시스템적인 불안정성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또 여기에다가 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또 악재가 또 하나 나왔죠. 방금 이제 우리 네. 앵커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위 얘기해서 이제 CFD 계좌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이게 이제 SG 증권 창구를 통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뭐 연속 이틀 연속 하한가, 오늘까지 일부 3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안 좋을 때 나타나는데 이제 문제는 이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뭐 실적이나 회사 측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종목이었던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뭐 어쩌다 한번 하한가를 맞을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3연속 하한가는 네.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과연 이 계좌들 또 이런 그 사태들이 과연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도 시장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떤 신용 물량들 이런 공매도 문제들이 다시 뭐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와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난 이제 4월 25일자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하한가 연속을 맞았던 종목들의 신용융자 비율입니다. 뭐 공통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에너지 관련된, 가스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돼 있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신용 비율이 대부분 10%대가 좀 넘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일부 뭐 다우데이터나 네. 뭐 삼천리, 서울가스 이런 종목군들은 소위 얘기해서 어떤 자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또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즉 다시 말하면 기업 내부의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네. 결국은 외적인 요인인데 지금 뭐 많은 언론이나 뭐 금감위에서도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주가 조작 우려감 뭐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동원돼 있는 CFD 계좌들이 상당히 지금 신용 물량이 증가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CFD 계좌라는 게 뭐냐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던 거였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연소득 1억이나 자산 순자산이 5억 이상, 그리고 이제 예탁 계좌의 예탁 운용 금액이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의 1년 이상 되는 계좌들의 어떤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2019년도부터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 계좌가 상당히 지금 악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언론에 나온 것도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급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CFD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점. 이 계좌의 장점과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활용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증거금률 한 10에서 100% 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거금률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5배 정도의 자기가 보유했던 자산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좋을 수가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이런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 이게 최근 시장에서 많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번 사태에도 이 계좌가 좀 동원이 되고 네.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가뜩이나 여러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연속 하한가 종목들이 나와 있는 상황들, 또 상당히 주가 조작 관련된 의심들이 되는 이런 사례들, 악재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최근의 조정의 하나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이 당장 네.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최근에 좀 며칠간 하락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이지 전체적으로 다시금 하락 추세, 계속적으로 하락되는 그런 추세 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자면 결국 이제 FOMC 회의도 봐야겠지만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연속 하한가들이 속출돼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텐데 이런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좀 본격적인 반등을 다시 시도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전망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근 2, 3개월 동안에 거의 뭐 100%, 200% 이상 상승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당연히 좀 조정을 주고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어찌 보면 좀 건전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밀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런 시장 악재들이 소화되고 난 이후 그런 시장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기아 실적 예상치 상회했지만 현대차는 강보합, 기아는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악재에 민감한 장세이기에 호재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SG증권 창구 통한 대량 매물 출회로 8개 종목 하한가 이후에도 일부 종목들 하한가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삼천이나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등은 회사 내부 문제는 없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주가가 크게 빠진 점, 또 신용융자 비율과 레버리지 부분 말해주셨습니다.
이 시장 침체된 분위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부분이고 2차 전지 필두로 급하게 상승한 데 따른 조정인 점, 하락장의 추세는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도와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5월 달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업종과 섹터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거기에 맞는 또 핵심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5월 주목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죠. 4월 20일에 매수했던 한국카본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략 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제 금요일 날 좀 돌발 악재 사태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밀양의 제2 공장이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주가도 좀 출렁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서 이쪽 관련된 밀양의 이 공장에 관련된 손해에 관련된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려만큼 손실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공시가 나왔지만은 대략 한 매출 기준으로 대략 한 272억 원 정도 손실 발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발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화재 발생에 따르는 매출,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에 대한 차질은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국 카본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화재 발생 소식 때문에 지난 이제 주에 급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11,500원. 일단 제시된 가격 손절가가 1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5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손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화재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쵸. 그런 악재이고요. 네. 또 보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손실 부분들은 이미 크게 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악재 부분은 주가 하락으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화분이 이제 LNG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최근에 이제 선박 수주들의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점, 따라서 실적 개선들 그리고 이제 이런 물량들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금 만약에 혹시라도 한국 화분의 주가가 뭐 11,000원대를 일단 지지 라인을 다시 잡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떤 저가권에서의 매수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위에서 잡아가지고 이번 돌발 사태의 물량을 이제 하락했음에도 정리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비록 손실권이긴 하지만 화재로 인한 주가가 하락한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하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은 요 가격대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상으로는 한국화분의 실적 대비 최근의 주가가 PBR 한 0.45배 정도 굉장히 저평가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수주 물량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이 가격대도 사실은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돌발 사태 때문에 좀 놀란 가슴 진정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다시금 본다라면은 지지라인 다시 11,000원대 설정을 하고 네. 요 구간대에서는 좀 조정을 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밖 악재이죠. 밀양 제2공장 화재 소식에 금요일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손실 규모 크지 않았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대감 있는 만큼 최근의 조정 매수의 기회로 11,000원 선 지지받는다면 저가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고 보유자라면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 이화입니다. 지난 AS 때 상반기 실적 증감률 보면서 좀 상방 예상해 주셨고요. 보유 남겨주셨거든요. 서현 이화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예, 뭐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장점, 네. 단점이 이제 현대차,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0% 차지한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의 어떤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런 기조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약세 내지 조정의 흐름이다 보니까 생각만큼 주가 탄력이 강하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적인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일단 3월 말쯤에 11,500원대에서 일단 14,000원대를 한번 올라쓰고 최근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20일 이평선을 많이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종목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해서 21선을 타고 쉽게 이탈되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기술적인 파동이 상승과 하락을 주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또 요 13,800원대를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들, 결국은 상승 추세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물론 1분기만큼 더 나올지 좀 적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기아의 실적 전망이 뭐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실적 모멘텀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이제 4월 초순경에 한 17,000원 고점을 찍고 살짝 같이 조정을 준 상황인데, 이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확인 체크하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상승 추세 더 이어질 수 있다. 17,000원 고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9% 넘게 상승했고요. 금요일도 윗골이 달긴 했지만 55,500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밀림과 함께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왔는데요. 오늘 이런 코스메라나 출시 뉴스가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기다리고 있던 재료긴 한데 네.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네. 가뜩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 어떤 지수의 조정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니아 주가도 최근 상승 시도를 하다가 다시 좀 되밀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2천억 가량 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름대로 그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워낙 시장이 좀 조정 흐름과 차익 물량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 바이오주 섹터들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좀 조정을 줬는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탈모 치료용 화장품 이게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결과 판매 영향들이 얼마큼 나올지 여부가 향후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투자 네.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뭐 이미 1월 달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요. 그다음에 한 달 반가량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전고점대에서 지금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부분들, 뭐 지수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요 55,000원대가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기술적인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니까 시장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네. 기관들의 어떤 저가 매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아무래도 실적의 뒷받침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적인 말 그대로 어떤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 측면보다는 이 탈모 치료용 화장품들이 판매 개시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얼마큼 반응이 나올지 여부가 결국은 주가 향방을 결정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5월 달 물론 이제 4월 달 판매 진행 여부가 5월 달 나올 거고요. 또 5월 달에 어떤 판매 진행 여부가 6월 때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가능성들 우리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시장 교정과 함께 뭐 54,000원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3일 정도 하락을 주고 다시 반등이 줬는데 이번에 상당히 조금 힘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 따라서 강한 상승보다는 정고점대에서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가는 게 좀 길게 보자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재료나 이런 이슈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오히려 지금 5만 원대 초반 가격대도 뭐 아직 크게 오른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대로 일단 보시고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인 부분들은 요 55,000원대에서 57,000원대 이 전고점대의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요거를 지켜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55,000원 넘어서는지 기술적 체크 포인트 드렸고요. 탈모 치료 화장품 본격 개시될 경우에 시장 반응 확인해 보시면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미 글로벌입니다. 중동과 해외 수주 모멘텀 그리고 3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은 종가 기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매수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미 글로벌이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네옴시티 네.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뭐 이쪽에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하나인 직선형 도시 네옴 더 라인을 일단 PM 쪽에 수주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최근에 디리아 게이트의 어떤 그 440억 정도 이런 그
PM 계약을 수주했던 이런 가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면 충분히 주가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어떤 조정과 약세 흐름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술적으로 보자면 4월 달 대략 한 2만 5, 6천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가 올라서긴 했지만 요 구간대에서 지금 아마 시장의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근데 여타 종목군들이 반등 후에 조정폭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한미 글로벌은 엄밀히 얘기하면 요 3만 2, 3천 원대 그리고 3만 8천 원대에 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결국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한 3만 5천 원 언더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잡아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5월 달에 신규 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그 계약 체결 가능성들 좀 슬슬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미국 쪽보다는 한국 건설사를 선호한다는 그런 언론 외신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네. 실적의 어떤 증가적인 측면들 단순하게 어떤 테마주나 이슈에 묻힌 게 아닌 구체적으로 이런 수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지만 시장이 좀 안정되고 다시 한번 이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요 충분히 4만 원대 이상의 좀 상승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박스권을 보이고 있지만 이슈가 부각될 때 4만 원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기에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3일에 매수했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00% 달성한 종목이고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AS 때 이제 차익 실현 물량 소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로 의견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7거래일째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제가 또 오늘 AS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재료나 이슈는 가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의 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충분히 매수하셨던 분들 이익을 좀 챙기고 또 많이 밀리거나 조정을 주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그런 전략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이제 전략 종목 AS로서 경동 인베스트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충분히 나왔지 않냐 그런 측면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재료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경동 인베스트가 과거에 이제 경동이라는 석탄, 탄광을 개발했던 역사가 시작됐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사양산업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그쪽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회사 경동이 이제 태백 쪽에서 티타늄, 히토리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채굴 사업들 지금 시추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질연구소와 그동안 3년 동안의 체단성, 상업성에 있다는 것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가능성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동 인베스트 자체가 어떤 지주회사 격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들의 자산 가치들 지난번에 PBR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이제 9만 원, 10만 원대가 0.3배 정도. 최근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0.7, 8배로 올라긴 했지만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내려온다면 다시금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제 9만 원대, 9만 원 중반대 요 구간대에서 한번 조정을 줬었고 그리고 쭉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16만 원대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고 단기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조정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종목군들은 네.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좀 위축이 되면
조정폭도 굉장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인 하락이 그런 흐름 때문에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16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얼추 한 30에서 35%가량 조정을 줬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내일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요 11만 원대 또 언더권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능 구간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뭐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또 수출 금수 조치가 좀 내려졌고 또 이런 자원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동 인베스트 같은 어떤 자산 가치 플러스 이런 이제 티타늄 개발 이슈들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11만 원대 언더권으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뭐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다시금 이런 이제 그 조정 이후에 반등이 준다면은 지난번 고점 라인 14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 한번 다시금 매수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등 자원 관련 이슈들은 앞으로도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11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주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는 오르다가 한 2주가량은 주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호주 쪽에 이제 장갑차 수출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일단 호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무기한 연기, 결국 이제 취소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좋았다가 좀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적인 여력은 있겠지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요. 이거를 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은 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보자. 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잠시 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전략주가 두 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을 좀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두 종목을 준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 이슈돼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염두를 해뒀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아까 잠깐 앞서서 언급했던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 종목입니다. 네. 물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우리가 전차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최근 그 고속철도 이런 그 차량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방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하더라도 이제 폴란드 쪽에 2차 계약들이 지금 난항을 겪었었는데 이게 좀 순조롭게 풀어질 가능성들이 다시금 나왔고요. 또 하나 루마니아 쪽도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요, 좀 뭐 K2 전차에 대한 좀 그 이미지가 좀 나가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이제 전차에 대한 방산 부분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매출 추이, 그 방산 부분의 수출 잔고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이제 그 이 회사에 대한 부분별 매출 추이를 보면요. 특히 이제 그 디펜스 솔루션이 이제 방산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0~50% 이상 증가되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최근 10년 동안 놓고 본다면 매출 이익들 규모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증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여서 뭐 신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동안에 이
회사의 기술적인 흐름들은 좀 박스권, 답답한 흐름들을 계속 보였었습니다. 뭐 이미 23,000원대에서 31,000원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올라선 모습인데 아까 언급을 했듯이 실적도 그만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따라서 추가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다만 이제 최근 한 3, 4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줬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낮은 조정 나왔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한 39,000원 이상, 손절가 한 3만 원 정도 일단 설정을 해두시고 가급적이면 낮게 잡으면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 힌트 드렸습니다. 박스권에서 최근 올라선 상태이고요. 폴란드 전자 고급 사업 계획 순항 부분과 실적 기대감 있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좀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요. 엔터주입니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K-팝이든 여러 가지 한국산 K 문화의 유행 때문에 경기에 좀 무관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이슈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경영권 싸움들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본연의 어떤 사업 내용들을 본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최근의 모멘텀들을 우리가 살펴볼 좀 필요가 있는 게 뭐 일단 엔터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해서 엑소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군대 입대 때문에 상당히 활동이 중단됐는데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에스파도 소속이 되어 있죠. 네. 본격적인 또 활동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NCT 그룹이라고 보통 드림 그룹이라고 하죠. 네. 이쪽에 이제 해외 글로벌 순방들이 투어들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하반기 때의 어떤 실적 모멘텀들이 상당히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아무래도 카카오 쪽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개 매수를 하면서 지분의 한 40%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카카오 회사와 함께 어떤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네. 해외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좀 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의 어떤 모멘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뭐 시장의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뭐 주가가 8만 원대에서 한번 크게 이제 공개 매수 15만 원대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네. 이미 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10만 원대 부근에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엔터주가 어떤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저가권에서의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지 않나. 시장의 조정과 좀 무관하게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이미 조정을 받았고 또 우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을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종목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적 힌트는 경기 방어주로 엔터 관련주입니다. 경영권 분쟁 후에 사업 안정화 보이고 있고요. 소속 가수들의 컴백과 함께 해외 순방 투어로 향후 매출 본격화도 기대됩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 와중에도 전문가님께서 전략주 2개나 드렸으니까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 좀 부각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주요 업종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과 해당되는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 방송에서 같이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시장을 앞두고 체크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